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사활의 모든 것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끝에 그냥 장황하게 오늘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특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실전에서 나오는 사활에서 가장 쓸모가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부연하고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걸침을 하시던, 혹은 이제 여러분들 바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형태가 이 형태 같아요. 한 칸을 두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일단 집이 없어요. 근데 실은 이런 모양은 흙이 최악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다 집이 있고 흙은 집이 없으므로 흙이 최악의 정석이죠. 근데 어쨌든 이 최악의 정석을 사용을 했다고 해도 얘가 잡히진 않아요. 어쨌든 잡히진 않아요. 또 바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이 있는 돌은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교훈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먼저 한 집이 만들어진 이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장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한 칸 뛰잖아요. 그럼 이제 중앙으로 막 열심히 도망가는데, 어쨌든 무슨 사정이든 간에 막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장면도를 먼저 이제 보시면 변에서 한 점을 만드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둑을 두다 보면 나 혼자 어쨌든 이제 막히면 일단 나쁜 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모양 자체가 한 집을 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선은 상대가 내가 한 칸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한 집을 내면 그냥 자동으로 살아요. 쉽죠?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가 중앙으로 한 칸 뛰면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빨리 들여다 보시라고. 있고 나가고 상대가 또 한 칸 뛰어나가면은 빨리 들여다 보시라고 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걸 안 들여다 보면은 요런 모양에서도요, 상대가 두고 이런 식이 되면 한 집이 생겨요. 여기도 들여다보고 두면 한 집이 생기잖아요.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들여다보는 거는 하나 찌르고 이쪽으로 이제 맞게 되면은 어쨌든 끊어 놓습니다. 한 점을 잡는 거는 단수 치고 여기 잡히니까 밖으로 터져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도 흙이 여기 집이 나버리니까 백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치로 안 들여다 보면은 집이 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먼저 빨리 들여다 봐라 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있게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는 수가 이제 없는 건데 집이 이제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아시기 전에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이, 상대가 두게 되면 한 칸 간격, 또 한 칸 간격, 이 한 칸 간격 둘 수가 두는 게 너무나 흔하잖아요. 흙이 백의 모양의 한 칸 간격, 또 여기 왔을 때 백도 한 칸 간격, 한 칸 간격에서 한 집을 내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터넷으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어디에 두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치면요, 전에도 이런 모양이 옆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이 됐다 치면은 원래 좀 고수분들 막 붙이는 수를 두는데 대부분 이렇게밖에 못 두더라 이거예요. 마늘모밖에 못 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모를 두면 잡혀요. 반대쪽에 두면 여기서 집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 두셔도 잡혀요. 반대쪽으로 두면은 한 집이 안 나죠. 마늘모를 많이 두시던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자, 여기서 또 잘 보시면 매우 중요한 수법, 이걸 붙여주는 겁니다. 젖히면 잡히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술익기에 차이가 나오는데, 여기 두면 한 점이 잡히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바둑이 약할 때 여기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끊어서 두시면 요 돌로 잡히죠. 백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백은 흙은 어디에 둬서 어떻게 살죠? 사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만, 네, 호구 자리를 두시는 게 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흙이 안 뒀다라고 하면 잡히는데요. 어디에 둬서 잡히죠? 네, 마지막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데, 네, 한 칸 사이로 들어가서 옥집을 만들면은 흙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두면 이제 사는 거죠. 즉, 붙이는 수를 두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으로 못 젖혀요. 네, 무조건. 이게 있던 없던 상관없이 안으로 못 젖힙니다. 바깥으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으면은 결국 똑같아요. 이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찝기가 매우 중요한 또 기술. 자, 백은 이제 결국 끊으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208번 문제. 자, 삶의 급소. 결국 바둑은 동일 반복이다. 동형 반복이다. 네, 호구 치면은 사는 궁도가 나오는 거죠. 자, 마늘 못 두면은 여기를 막아서 내려서면 이어서 네, 두 집 내고 살죠. 자, 항상 호구의 약점은 반대쪽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쪽에 두면은 흙은 어떻게 삽니까? 네, 반대쪽에 두시면은 맞고. 여기서 문제. 흙은 가일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일수 안 해도 될까요? 네, 가일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은 내려서기로 하시면 깔끔하게 집이 나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흙이 만약에 다른 데 뒀다라고 하면은 백은 수가 되는데, 어떻게 수가 나죠? 패가 되나요? 단수 먹여치고, 이렇게 패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5급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아직 5급이어도 공부를 충실히 하시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백은 어떻게 두어서 흙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잡으려고 하실 때는 모든 사활은 일단 궁도 좁혀놓고 일선저침 해놓고, 왜냐면 옥집이어서 자동을 안 두셔도 되니까. 네, 그래서 먹여치면은 흙이 잡히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복습. 여기서 자, 붙이고 안으로 젖히면은 백이 한 점이 도로 잡히는데, 이쪽 끊어서 한 점 잡을 때 이쪽을 끊으면 여기 집이 생겨서 삽니다. 한 집이 나는 거죠. 뒤로 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느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을 찝고 이을 때 호구 형태로.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일단은 저 기본형을 일단 익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바둑을 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한 칸의 간격이 나오는 형태들은 이게 동형 반복이다 말씀을 드렸고, 들여다보는 것도 이해가 되셨죠?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되던 간에, 자, 여기가 이제 다 막혔다. 어쨌든 뭐 중앙 막혔다 가정하시고, 한 집은 있다 가정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양에서, 네. 자, 이런 모양,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 집이 났어요. 흙이 어떻게 살죠? 네. 여기를 붙이시고, 젖혀야 되죠? 젖히면은, 자, 끊고, 한 점은 잡는데, 네. 한 점 단수 치고, 이으면은, 여기 집이 생겨요. 자, 여기서 흙이 어떻게 삽니까? 네. 이렇게 사시는 건 하수, 모양이 일단 살더라도 호구 자리에 정하게 두시면은 고수.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잡는 건 안 되고 뒤로 빼야 되는데, 뒤로 뺄 때 늘면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찝고 결국 요 자리에 백이 집을 좁혀 와야 되는데, 한 집이 어떻게 난다? 네, 호구 친 형태로 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이 날짜에 다가오는 모양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흙이 거꾸로 백을 공격할 수가 있죠. 네, 들여다보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백은 이제 한 집이 어쨌든 났다 가정하고, 한 집은 돼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 집이 막혔다 치면은, 백은 네, 건너 붙이고 젖히면은 끊어서 한 점 잡으면 여기 잡히죠. 뒤로 빼야 되는데, 늘리면은 결국 죽어요. 늘면 어차피 죽어요, 지금.
찝고 양단수점이 이어야 되는데 호구쳐서 살고 끝없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자, 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귀에서도 이게 응용이 가능해요. 자, 요런 모양이다 치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 이게 어떻게 보면 흙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마찬가지예요. 붙이고, 젖히면 끊고, 나가면 단수, 이으면 잇고, 흑의 입장에, 백의 입장에서 이제, 막으면은, 이제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한 칸에, 이렇게 둬서는 잘 못 살아요. 둘둘 자리 두면은 좁히고, 둘 때, 궁도 좁혀서 자동사, 마늘모 두면은, 급소 맞으면 또 못 사는 모양. 그래서 이 다양한 이 변이를 통해서 되지만 이 사는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자, 우선은 208번까지 하셨고요. 209번을 볼게요. 자, 209번의 모양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쉽죠, 이거는. 이미 찝혀져 있잖아요. 젖히고 막고 호구 치면 사는 거죠. 그럼 먼저 찝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찝는 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늘고 여기를 하나 두는데 이게 한 번에 못 산다 이거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백이 어디 두면 흙이 못 삽니까? 이쪽으로 단수 치시게 되면은 옥집이 돼서 이건 또 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찝으면 안 되고 항상 이 선에 붙이는 게 기본 맥입니다. 유차, 붙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붙일 수 없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돼도 가능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안으로 젖히면 두고 단수 칠 때 밖으로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상대가 뒤로 뺄 수밖에 없는데 찝고 받을 때 사이면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2010번까지, 210번까지 문제를 봤습니다. 자, 211번 형태는 약간 변형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안 죽는 거죠. 붙이고, 젖히고, 찝고 이었습니다. 흙은 한 집이 있으면은 변에서 어떻게든 한 집이 납니다. 한 집이 저걸 어떻게 나죠? 역시 배운 대로 호구 자리 두시고, 젖히면은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끊고, 단수 치고 늘어서 사이죠. 이 바둑은 아무리 내가 유리하다고 해도 수상전을 해보시면은 이 한 수 차이밖에 안 나요. 결국에는 이 사화에도 내가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이 한 집 차이, 한 집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둑의 매력이 여기 있죠. 우리가 항상 인터넷으로 5단, 4단, 이 언저리 때, 3, 4단 언저리 때 그냥 막 잡으러 다니는 게 잡는 맛을 알거든요. 근데 5단, 6단만 돼도 이제 덜 잡으러 가요. 안 잡는다는 건 아닌데 덜 잡으러 가요. 왜 그러냐? 이런 수법들을 통해서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에서 한 집이 나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안 잡힌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는 수법을 알면은 자신 있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사는 수법을 알면은 상대 돌을 덜 잡으러 다니게 돼요. 바둑이란 거는 잡아서 이기는 게임이다가 아니죠. 집이 많아서 이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잡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우지 않습니까? 전쟁하려고 군사를 키우는 데는 없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는 수법들을 알고 내가 이런 걸 기술을 알게 되면은 무모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무모한 전투란 그냥 아무 어떤 확률 없이 무조건 잡으러 간 전투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양이므로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덜 잡으러 가게 된다 이겁니다. 212번은 제목이 특수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이 형태로 사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끊는 수가 안 되게 되죠.
뒤로 치는 수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약간 특수형이어서 요거는 패가 되는데, 패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흙이 일선의 호구가 일단 기본형인데 저게 안 됐으므로 지금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패가 됩니다. 이으면은 흙이 한 집을 내려가서 패가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요것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 자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백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수가 아니라 자꾸 기본형을 잘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저런 형태로 잡는 거를 익혀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훨씬 더 잘 두실 수가 있죠. 자, 요 형태를 보셨고요. 복습 겸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복습을 겸했는데, 요거 다른 모양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흑백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바둑을 두실 때 이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이렇게 3연승을 하던 뭘 어떻게 두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협공 위주로 두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다 뛰어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은 어쨌든 얘가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는데, 여기서 요거 들여다보는 거를 이제 안 둘 수는 없어요. 이걸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앙에 막혔어. 막혔고요. 흙이 여기 또 다 막았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백의 입장에서 어쨌든 나가는 거 다 막혔다고 치고, 이제 사는 게 막막한데, 이래도 얘가 안 죽어요. 이래도 안 죽어. 야. 자, 마늘모 두는 거는 죽어요. 맞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로 사궁이야, 세로 사궁. 세로 사궁은 기본적으로 죽어요. 여기 두면 일선 젖히고, 공도 좁히고, 막을 때, 치중하면은 죽죠? 여기를 두면은 요걸 어떻게 죽어요? 네, 치중 먼저 하시고, 맞고, 요걸로 죽죠. 제가 이제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제가 원래 한 3초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 3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원래 제가 이러면, 자, 여기 두면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 둘, 셋. 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 바둑 두거나 뭘 두실 때, 5초만 생각하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죠? 여기 두면 안 되죠?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치중부터 하시면은 얘가 거꾸로 살아버리죠. 그래서 공도를 좁혀야 되는데 이수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높은 쪽으로 두시는 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3초, 제가 대충 3초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3초가 되게 길어요. 3초를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어떻게 되죠? 그럴 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책에 있는 문제도 물론 기반으로 많이 하지만, 사회 문제 하나를 통해서 원래 한 10문제씩은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에 곱하기 한 4, 5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실전사회 모든 걸 나오는 문제에다가 곱하기 5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활은 다 이제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론적으로 딱 이게 정립이 된 다음에 실전을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헤매실 수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활을 하면은 결국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결국 이런 훈련을 받고 나가니까 그게 잘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백이 살아야 되는데 첫 수가 어디예요? 네, 붙이는 거. 좀 뒤로 막아야 된다. 그럴 때 느는 게 아니라 일단 콕 집고요. 양단수가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연결 어떻게 한다? 네, 일단 뭐 이건 1초 만에 나오셔야 되고, 흙이 들어가도 두고 집을 없애야 되는데 백이 살아있죠? 제일 어려운 거는 물론 이수인데 요거는 이제 푸시가 만만치 않은 거긴 해요.
요거는 제가 답만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가르쳐 드리지 말까요? 네, 좀 여기서 여기를 둡니다. 치중해야 되는데 웅크려서 요걸로 삽니다. 이것도 어떤 실전에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네, 익혀 놓으시면 좋죠. 젖히고 끊고 한 점을 잡으면 끊고 막을 때 단수 치고 따낼 때 중앙을 어떻게 둡니까? 따내는 건 하수죠. 이걸로 옥집이 돼서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될수록 빵 따냄이 적어요. 왜냐? 따내도 효율이 떨어지고 옥집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은 아닌데 지금처럼 옥집을 피하는 수들을 많이 두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산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백이 이게 나쁘다는 거지 못 산다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 이게 응용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흑백을 바꿔서 나오죠. 이런 모양이. 자,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제 다가가실 텐데 이게 뛰어요. 어쩌어찌 또 해. 어쩌어찌 하는데 막 들여다보고 공격을 하시는데 여기 어쨌든 나갈 만큼 나가시다가 한 집이 생겼어.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얘는. 건너 붙이고 예, 젖히고 찝고 이어야 되죠. 이을 때 이 형태로 절대 안 죽는다. 네. 그래서 이 변에서 이게 야 여기서 한 집이 나네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한 집이 원래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돌을 잡으러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변에서 한 집만 만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두 집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런 식이 돼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이제 하는데 중앙에 이제 막힌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 죽습니다. 어디 많이 보셨던 그런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모양에서 이래도 흙은 잡히지가 않아요. 저 모양이. 자, 붙이고 젖혀야 되겠죠? 젖힐 때 여기서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까? 네, 호구자리 급소와 사는 입장에서는 호구자리와 내려서는 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내려서기는 다행인 것은 내려서는 게 답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네, 호구자리만 잘 찾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호구자리 요게 있고 이게 있죠. 답이 일선인데 여기를 두셔도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으면 연결돼서 사이죠. 그래서 백은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은 이제 두 집이 나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네, 생각하셨죠? 붙이고 젖힐 때 여기서 어떻게 둔다? 네, 호구자리. 그러니까 살 때든 잡을 때든 호구자리를 잘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두면은 왜 안 될까요? 어떻게 돼서 안 되죠? 당연히 단수 쳐서 안 되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 4월의 기본기가 아직도 멀은 겁니다. 자, 단수 치면은 물론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패가 되죠? 뭐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기서? 네. 고수는 급소를 때린다. 끊어도 잡으면은 안 되고, 흙이 둬도 이으면은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급소 자리를 때릴 줄 알면은 쉽게 살고요. 급소 자리를 잘 찾으면은 쉽게 살고. 그 지점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213번을 한번 보시면요. 중앙에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중앙에서 한 집은 꼭 어떻게든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3번 형태를 보셔도 똑같은 이치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요? 네, 붙이고 젖힐 때 모양은 바뀌지만 수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붙이고 호구, 붙이고 호구. 변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는 똑같다 이거죠.
얘가 늘었습니다. 214번은 얘가 잘못 둔 건데 215번은 그냥 2였죠. 2으면 흙이 사네요. 어떻게 사이죠? 호구 자리를 이미 흙이 놓쳤기 때문에 내려서기를 두시면 한 집이 나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급수 자리가 동일하다. 젖히게 되고요. 흙은 받으면 죽는데 자 끊어서 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흙이 잡히는데 백이 어떻게 둬서 잡히게 될까요? 네, 이 형태가 이제 환격으로 잡힙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어떻게 죽죠? 네, 그 사이를 두고 끊으면 단수 못 잇는데 가 아니라 네, 뒤로 메우면은 환격으로 죽죠. 굉장히 초보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한데 우리가 여기를 두면은 여기만 보이게 되는데요. 정답, 바둑에서 정답은 정작 그 옆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여기 두는 데서는 서로 그렇게 실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옆에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거를 자기 우군이 보이느냐, 옆이 보이느냐가 고수가 되냐, 되지 않느냐에 굉장히 능력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보이는 한 5급 분들은 그냥 여기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3급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냐고요? 문제로 풀면 쉬운데 여기서부터 해봐라 라고 하면 푸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3급 분들도 거의 못 풉니다. 자, 216번을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버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